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계양 지역 부동산 가격이 재개발 소문을 타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한 결과 법인들이 이런 소문을 올리며 시세 차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됐습니다. 모임 인원 등 기존보다는 다소 완화됐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올가을 첫 한파 특보가 예보됐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1 한국 케이블 TV 방송 대상이 열렸습니다. 위기의 지방대를 연속 기획 보도한 LG 헬로비전 특별 취재팀은 보도 분야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김남원 아나운서, 네. 노래 너무 좋죠? 네, 노래 들으니까 가을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 좀 듭니다. 맞아요. 저도 이 노래만 들으면 가을이 왔구나 싶습니다. 네, 주변에 좀 가을 꽃도 피고 나뭇잎 하나 둘씩 떨어지는 거 보니까 좀 가을 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요? 네. 가을 남자였어요? 네, 뭔가 좀 기분이 꿀꿀해지는 게 네. 사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면은 이제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하는 계절의 시계를 느낄 수가 있는데 그쵸. 가을비 역시 계절의 시계의 초침을 재촉하는 하나의 맞습니다.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요일에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해요. 네, 맞아요. 벌써 겨울 오는 거 아니겠죠? 가을 너무 좋은데. 아직 조금 더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가을이 무르익는다라고 이제 봐야 할 텐데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이제 얼음이 어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단단히 추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나 기온차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면역력 약한 어르신들 네. 건강 관리 꼭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체온 떨어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옷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의 빌라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소식 지난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계양구의 경우 전철역 주변으로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빌라 거래량과 함께 가격도 상승했는데요. 네, 취재 결과 법인들이 빌라 물건을 대량으로 사고 팔며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 계산역 인근 주택가. 이 일대는 올 초부터 이른바 계양 2구역, 계양 3구역이라는 표현과 함께 재개발 소문이 돌며 빌라 거래량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1,616건이던 계양구 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올해 같은 기간 75% 증가해 2,840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까지 해당 지역의 전체 실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동일 건물의 매물 여러 개가 한 날 동시에 팔리는가 하면 같은 층 매물 여러 개가 같은 날 전부 같은 가격에 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건물들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매입자는 주식회사. 법인들이 빌라 매물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서너 달 만에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고 개인이나 또 다른 법인에 되파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 4월 A 주식회사는 빌라 1층 매물을 7,500만 원에 매입했다가 약 3달 뒤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에게 3,500만 원 오른 1억 1,000만 원에 되팔았습니다. 지난 4월 B 주식회사는 빌라 2층 매물을 9천만 원에 샀다가 한 달 뒤 C 주식회사에 9,800만 원을 받고 팔았는데 C 주식회사는 이 매물을 약 4달 뒤 계양구에 거주하는 60대 주민에게 1억 3,500만 원에 되팔아 3,7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1년 미만 소유주택을 매도할 때 개인은 시세 차익의 70%를 양도세로 내야 하지만 법인은 10에서 25%의 법인세만 내면 된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법인 두세 명이 와서 물건을 싹 가져가 버리면 한 10개 뭐 이렇게 하루에 딱 없어지면 물건이 금방 확 표시가 나잖아요. 법인세를 내고 1년 미만에 팔고 빠지는 거죠. 법인들이 시세 차익을 얻으며 주택을 사고 파는 사이 재개발 소문을 들은 실수요자들도 주택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 문제는 재개발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소문의 실체를 확인해보면 구역 지정은 물론 재개발 초기 단계인 기본계획 수립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양구에 해당 지역의 재개발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어떤 거를 추진하려고 구역이 어떻고 뭐 이런 거 갖고 저희랑 상의한 건 없습니다. 저희는 몰라. 구역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저희는. 관할구청도 모르는 사이 해당 지역에는 관련 동의서가 돌고 있는 상황. 주민들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안 하죠. 선물 떠들고 뭐 인체 떠들고 막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특히 해당 지역은 국가사적인 계양산성 주변에 위치해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계양산성에 가까울수록 건축 규제가 강화되는데 3구역의 경우 건축물 높이가 17m로 제한돼 건물을 5층보다 높게 지을 수 없습니다. 주민 동의는 물론 문화재 보존구역으로 인해 재개발 여부가 불투명한 겁니다. 전문가는 재개발 기대감으로 무작정 매수에 나서기보단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어떤 구역이 지정돼서 그리고 개발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이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 데만 해도 4, 5년이 걸리기 때문에 금방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존치 구역으로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한번 꼼꼼히 챙겨 보셔야 하고요. 높아진 집값으로 실수요자들이 빌라로 눈을 돌리자 일부 법인들이 재개발 기대감과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네, 실거주 목적의 시민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집 한 채 살 수 있다. 요즘 이런 네. 시대잖아요.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보니까 박탈감 느끼는 분들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불법은 아니라고 해도 정말 눈살이 찌푸려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도 모자라서 빌라, 주택까지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니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가 좀 살기 좋은 곳이 되려면 최소한의 주거 안정은 보장이 돼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예고한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이 될 거리두기가 이달 말까지 연장됐습니다. 네, 앞으로 2주 조정안에는 전보다 완화된 기준들이 담겨 있는데요. 변경된 내용을 이정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84명입니다. 일주일째 2,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격인 기간이라는 점도 우선 고려해야 했습니다. 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 준비를 해야 하고 방역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일정 부분 완화해서 그 영향을 보고자 함에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사적 모임 가능 인원입니다. 수도권은 시간 구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접종을 마친 사람 2명을 추가로 더해 최대 10명까지 허용합니다. 또 비수도권 식당과 카페의 운영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2시간 더 늘어납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에 한해서 자정까지 운영됩니다.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또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프로스포츠 경기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경기는 경기장 수용 인원의 20%, 실외 경기는 3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은 숙박, 소모임 등을 금지하는 선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예배 가능 인원이 확대됩니다. 일부 방역 조치 완화에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에 해당하는 거리두기 단계는 일단 이달 말까지 유지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11월부터 일상 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의 국내 감염 추이와 백신 접종률에 따라 빠르면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네, 아침과 달리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 비가 내린 후 날이 반짝 추워지면서 올가을 첫 한파특보도 예보됐는데요. 네, 이럴 때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마치 하루에 두 계절이 공존하는 듯한 날씨. 최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늘었습니다. 가벼운 산책과 운동으로 건강관리에 나선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아직은 바람이 선선해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지만 곧 찾아올 반짝 추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하루 만에 기온이 15도까지 떨어집니다.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올가을 첫 영하권을 기록하겠습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5도 안팎의 찬 공기가 남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전문가들은 급격한 기온 변화로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추워지고 그다음에 습도가 좀 떨어지면 우리 몸의 세포에서 염증 물질을 더 분비하고요. 그런데 이 점액은 사실은 바이러스나 세균을 막아주는 물질인데 이게 건조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덜 분비가 됩니다. 실내 온도 20도 내외, 습도는 40에서 60% 수준을 유지해야 감기 등 호흡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월요일인 18일까지 계속되다가 잠시 주춤하겠고 수요일쯤 다시 2차 한파가 찾아와 한동안 쌀쌀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유료방송 시상식인 2021 한국 케이블 TV 방송대상이 지난 14일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26회를 맞은 한국 케이블 TV 방송대상은 국내 방송 트렌드를 이끈 콘텐츠 작품과 케이블 TV 유공자 등을 시상하는 자리인데요.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와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의 우수 작품과 지역 채널 종사자 등 모두 77개 팀이 상을 받았습니다. 위기의 지방대 연속 기획 보도를 한 LG 헬로비전 특별 취재팀은 보도 분야의 SO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살든지 똑같이 권리를 누리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대 위기 시리즈를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의 문제를 조명을 했고요. 앞으로도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격차, 또 지역 간의 격차의 문제를 잘 조명하고 해법을 마련하고 그렇게 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헬로비전 화이팅! 인천시가 인천 수돗물의 새로운 이름을 인천 하늘수로 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열린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주민투표를 거쳐 인천 수돗물의 새로운 이름을 최종 확정했는데요. 인천 하늘수는 하늘이 내려준 깨끗한 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의 수돗물은 식품안전국제표준구역인 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부평구 의회 유경희, 나상길 의원이 공정무역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유경희 의원은 구민들의 윤리적 소비활동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조례는 공정무역 지원과 공정무역 제품 구매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키워드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이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가능합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인천 이음 플랫폼에서 전통시장 장 보기가 가능하도록 18일부터 주문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전통시장 상품 온라인 주문은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 가입 필요 없이 인천 이음 메인 화면에서 이음 장 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인천 지역의 14개 전통시장과 202개 상점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결제 대금은 인천 지역화폐인 인천 이음으로 지불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화폐 결제 시에 받게 되는 캐시백과 혜택플러스 가맹점 추가 할인 등의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상인 부담 수수료가 최대 4.9%로 15%인 민간 플랫폼 평균 수수료의 3분의 1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네, 부천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가을 축제입니다. 자, 부천 3대 축제 가운데 마지막 순서죠. 올해로 23번째를 맞는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오는 22일부터 닷새 동안 부천 일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올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나 부천 국제 만화축제보다 대면 행사를 다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비아프 홈페이지로 가면 모든 상영작에 대해서 사전 예매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요 상영작 외에도 공연 프로그램인 애니락 인 부천을 비롯한 기획 작품 등도 예매가 모두 가능합니다. 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